이탈표 미스터리입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랬죠. 최상병 특검법 끝내 폐기, 22대 별은은 야입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 재투표가 있었지만 끝내 부결된 그 모습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고 오시죠.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 특검 도와주십시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에이 나쁘야! 너네들이 자식이 있냐? 최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가봐라! 작전을! 네, 어제 최상병 특검법 표결 받습니다. 지금 재석 294 그리고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표 기권은 없었습니다. 최종 부결이 됐고요. 그리고 부결이 되자 처음에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왔었던 이 해병대 전우회들 꾸벅 90도 인사했었습니다만 부결 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끌려 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까지 같이 지금 봤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어제 찬성 179에 반대 111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탈표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봤었어요. 사실은 뭐 이 지금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 총선 민심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임기 마지막 날 전날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아주 민감한 투표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뜻보다는 민심을 저는 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익명이 보장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탈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상당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단일 대우를 형성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은 하지만 그러나 또 향후 여당의 진로라는 측면에서 아마 고민이 컸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는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뜻을 그러니까 지금 반영하는 것이 대민주주의 정치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과 반대로 간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 약간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포인트가 최수영 네. 의원님. 사실 앉아 있고 재석 의원 카운팅이 되고 네. 투표 시작하면 퇴장하는 거 아니야라는 네.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여권의 전략이 일괄 퇴장, 그러면 이제 찬성의 의사만 밝힌 분들이 남아서 투표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시나리오도 저도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 나름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야권의 이탈표도 있을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권이라는 게 단일 대우는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실제로 170이 안 됩니다. 15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렇죠. 새로운 미래, 정의당, 야권이죠. 그러니까 야권도 무소속 야권도 있고 그러니까 야권이 이렇게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22대 국회, 21대 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의장이 해외 출국하는 것까지 막아가면서 직권상정을 통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우리는 5명 설령 찬성했다 하더라도 반대 지역, 민주당 쪽에는 그러니까 야권 지형이 없을까라는 전략을 가진 게 좀 주요했다고 봐요. 그럼 결국에는 이건 미스터리예요. 왜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추론해 보건데 야권에서도 상당한 이탈표가 전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새로운 미래일지 개혁신당일지 정의당일지 아니면 무소속 성향의 네. 야권 지지자 의원일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총 투표수를 놓고 본다면 분명한 건 무효 4개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지만 야권에서의 이탈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만약 가결될 거면은 이게 민심도 민심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고 대두덕에 간다라는 위기감이 있었을 거고 야권에서도 조금 합리적인 그런 분들은 그래 여야가 수기해서 22대 국회 그럼 이걸 상정해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분들의 그런 이탈까지 고려된 저는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합치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야권에서도 이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실제 표결까지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어떻게 표가 나는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재투표 결과는 이랬습니다. 총 재석 의원 194명,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195명이 올 줄 알았는데 이수진 의원이 불참했어요. 그래서 전체 194명이었었다. 이렇게 되면 사실 196명이 넘는 찬성이 있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196명이 됐냐 안 됐냐 결론적으로 찬성 179 안 됐습니다. 찬성 179에 반대 111이었다. 그리고 무효가 4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표가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 여기랑 좀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155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11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11표의 반대라고 하면은 2명 정도, 네, 2명 정도는 좀 이 반대나 혹은 뭐 무효표나 다른 거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은 155죠. 근데 여기 범야권 180이라고 나옵니다. 왜 180이냐? 여기 보면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 등등등 해서 야권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25명이 돼요. 그래서 합치면 범야권은 180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 180표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179가 나왔네 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113에서 113이 다 반대를 하진 않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뭐라고 얘기가 있었냐. 5명은 본인 실명을 공개를 하고 저 찬성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5명 누구냐? 같이 볼까요? 네,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김근태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숫자로만 봤을 땐 113명인 국민의힘에서 11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 상황을 오늘 조간은 어떻게 봤느냐? 같이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여당 전원 출석해 특검법 저지 야권선 샤이 반대표 나왔다. 야권에서 반대표가 나왔다. 아까 최수영 의원님 말씀이랑 좀 맥을 같이 하죠. 그러면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범여권 표결 5명 투표, 특검 반대 111표, 예상보다 이탈이 적었다. 이탈을 국민의힘에서 했다. 근데 예상보단 좀 적었다라는 겁니다. 앞에 중앙일보는 이거는 야권에서 이탈한 거 아니야? 동아일보는 이건 여권에서 이탈을 했네. 근데 생각보다 좀 적게 했네. 약간 방점이 다르죠. 지금 이 다른 방점들 사이에서 장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일단 샤이 이탈표가 민주당 아니면 야권에서 나왔다라는 전제는 이른바 국민의힘 안에서 커밍아웃을 하신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신 5분이 정말 찬성표를 던졌을 때를 전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무효표와 부결표를 합치면 115표인데요. 네. 이 중에 무효표가 4표고 그게 딱 범여권의 이 의석수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이게 당론이었고 상당한 이런 설득 작업이 있었던 것이고요. 국민의힘에. 그럼 내가 찬성표를 던지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효표를 그 국회 의안가에서 분석해봤더니 찬성성 무효. 이거 왜 그러냐면 가라고 쓰고 마침표를 찍거나 아니면 다른 기호를 기재를 하면 이게 무효로 되는 것이거든요. 네. 괄호를 치거나. 그런데 이런 식의 의사표명을 한 표가 3표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성 무효표. 나는 내심은 찬성이지만 이게 당론이 이 반대이기 때문에 무효표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가능성도 또 이 표 계산을 해보면 네. 범여권 수와 부결과 또 무효표가 딱 그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 같고 지금 일부에서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전망이 나오죠. 민주당은 155석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찬성표는 179표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런 기류상 분위기상 그리고 당의 입장상 반란표가 나왔기가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범야권에 묶이는 또 여러 표들 그리고 민주당을 또 탈당하신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선 또 다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요 이탈표가 어디서 이탈을 했고 그게 몇 표냐 알 수가 없죠. 무기명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리
가능성을 좀 따져보면 이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찬성한다던 여당 국민의힘의 5명이 일부 남고 일부 반대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찬성인데 기권으로 갔나? 왜냐하면 무효표입니다. 기권이 아니라 무효표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기권 없고 무효표가 4표가 나왔습니다. 찬성인데 사실상 무효표로 만들면서 기권 표시 의사를 낸 거 아니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야권의 이탈표. 야권이 이탈한 거 아니야? 5명은 실명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야권에서 이탈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 부분, 찬성한다고 했었던 5명이 다 반대만 찍어도 111표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어제 투표 전후로 이 당사자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실까요? 헌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제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겠다. 뭘 바꿔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최재형 의원 두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뭐 내가 그동안 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취지로 내가 그동안 쭉 찬성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사람 목숨값은 말과 달리 차별이 있는 것 같다. 당론까지 정해서 과연 무엇을 지켰는가. 당론이 진정 옳은 것이면 진정 부끄럽지 않다면 나를 징계하시라. 나는 찬성했다. 나는 찬성 던졌습니다. 라고 직접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5명 중에서 안철수, 최재형, 김웅은 찬성이다. 남은 2명은 뭐 잘 모르겠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뭐 입장을 딱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둘이 혹시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치 찬성이지만 무효표로 가는 표로 간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까 다시 동아일보 기사 다시 좀 볼까요? 동아일보 3면 여기입니다. 무효표 4표 중 무효표가 총 4표가 나왔어요. 근데 3표가 찬성을 뜻하는 가를 표기하고 점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가능성, 이 찬성을 뜻하는 가를 표기하고 점을 찍은 이것은 이동석 의원님. 찬성입니까? 무효입니까? 기권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찬성을 뜻하는 그런 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5명의 표결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저는 한두 표 정도는 마음을 돌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지도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설득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기권표를 보더라도 기권표의 내심 이분들은 민주당이 속내는 굉장히 웃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기권은 없고 무효만 있었죠. 맞습니다. 무효만 무효라는 그거를 보게 된다면 지금 이분들은 결국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 과정에 특검이 아닌 공수처 수사가 계속해서 한번 진행돼 보자라는 것도 한편 있을 테고요. 결국 지금 22대 국회 들어가서 최상병 특검이 또 올리겠다고 민주당은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굉장히 반색을 하면서도 다시 올리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22대 국회에 가서 또 특검법이 올라오면서 결국 여야의 정쟁은 불가피하게 계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그 4표, 민주당이 웃고 있는 그 4표에 있어서 앞으로 다음 22대 국회에서 결국 얼만큼의 국민의힘이 8표라고 하는데 8석을 얼만큼 우리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결국은 찬성을 뜻하는 표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대체 누가 찬성을 찍고 누가 반대를 찍고 모르겠다라는 건데 아까 3번이 야권의 이탈표였었죠. 아까 한국일보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제 투표 결과 같이 나온 거. 네. 아까 찬성이 179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표만은 155지만 범야로 따지면 18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세 번째 가능성으로 얘기를 한 게 범야권 이탈표입니다. 범야권 이탈. 차재현 교수님. 네. 범야 180인데 네. 179에 찬성이 나왔다는 건 어쨌거나 야권에서도 뭔가 이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민주당 155는 다 찍었지만 범야에서 있지 않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럼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 게 아니라 범야권을 설득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글쎄요, 뭐 집안 단속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그 평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수진, 그러니까 지금 동작구에 있는 그 지역을 갖고 있는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가 불참을 했잖아요. 네. 사실 불참한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이 있을 때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의 나름대로의 억울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저항의 의미로 아마 불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민주당 공천에서 소위 말해 비명 행사했다는 분들이 이탈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도 아무리 자신의 공천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그 공천의 그런 그 탈락은 별개의 문제로 저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정치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국민의 대의를 실천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접어두고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뭐 소신과 또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투표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앞서 장윤미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이 여당 내에서의 이 찬성표를 이야기했던 분들 중에 적잖은 분들이 아마 이 지금 찬성성 무효표를 던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찬성성 무효표 아니겠느냐. 최수혁 의원님. 네. 저는 지금 자 교수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 건 뭐냐. 아마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거기다 점 찍고 하는 게 무효가 되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숱하게 인사 관련한 무기명 투표를 했던 분들인데 알았겠죠.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에 뭔가 다른 게 찍었다 그러면 내가 찬성하지만 당의 여러 가지 고심을 알아서 무효를 던진다는 의미인 것 같고 부에 다른 다 찍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저는 이탈표가 샤이 이탈표가 조금 있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이 탈당해서 지금 밖으로 야권으로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새로운 미래나 뭐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일 여기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뭐 국민의힘은 상관하지 않겠지만 민주당의 일극,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 완성돼 버리고 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22대 국회가 굴러가니까 여기에서 한 번쯤 우리가 마지막 남은 우리의 권한을 통해서 제어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더라도 네.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 돼서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리더십의 그 원심력이 구심력이 더 세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략적 발상을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마 이번 가부 혹은 이제 민주당의 샤이 이탈표를 야권의 샤이 이탈표를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여구, 야구 이탈이 있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종합이 됩니다. 네. 다만 어제 투표 이후에 누가 그랬어? 라고 이거를 찾는 수색 작업으로 이어지면 사안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이 최상병 특검법 이 표결을 놓고서 이런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여기 보면 붕 뜬 사람, 칼을 들고 붕 뜬 사람 이재명 대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죠. 안경 쓰고 그러면서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최상병 특검법 자, 칼을 들고 붕 떴어요. 이쪽에서 지금 방패, 나무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 보니까 지금 이 추 원내대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추 대표는 지금 나무 방패를 갖고 있는데, 칼로 나무 방패가 될까 싶은데 보니까 부결. 네. 칼이 박히긴 박혔는데 부러졌습니다. 지금 분을 삭히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인데, 근데 이게 이동석 의원님. 네. 22대 국회 가면 아까 말씀 중에 나왔잖아요. 8석만 이탈을 하면 충분히 통과가 된다. 칼이 부러진 게 맞습니까?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렇게 만세를 부를 정도의 저런 행보는 지금 심정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지금 내심 걱정이 되고 있다. 지금 그래도 만세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뒤에 생각이 많다라는 고심의 그런 그림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축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지만 네. 결국 이제 며칠 있으면 22대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8석만 이탈하게 되더라도 진짜 이거는 특별법이 결국 통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내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공수처에서 이제 자료도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공수처 자료를 통해서 보도화가 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 그게 또 국민의 여론에서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 여론의 작용은 결국 국회의원이 투표를 통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여론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두 팔 들고 만세할 때는 아니지 않겠느냐. 여기서 복잡한 생각으로 좀 고심하는 모습이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만 생각이 복잡하겠느냐. 용산도 같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